유상증자 관련해서 질문이 이제 많은데요. 그 주주님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좀 추측이 되집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실제로 이제 유상증자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비슷한 것도 가져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이 주관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타 증권사 이용 중인데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 주관사는 여기 공시를 보면은 여기 대표 주관 회사라고 있죠. 직접 공모가 아닌 경우 이렇게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요 계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죠. 저도 없거든요. 대부분이 뭐 키움증권, 뭐 미래에셋대우, 뭐 삼성증권, 그다음에 뭐 나무도 쓰시는 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 계좌를 만들고 여기다가 주식을 이관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죠. 내가 실제로 이제 유상증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받으려면은 어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요 증권사에 내가 이관을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가만히 있다가 유상증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진 않고요. 그 관련해서 또 그 다음 질문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 받으려면 신주입수권 받아서 해당 증권사에서 청약해야 하나요? 자세한 방법을 모르겠네요. 제가 삼성증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답변을 이제 달아주셨는데 증권사에서 안내가 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한국이 이제 점점 이제 그 발전하고 있을 때는 모든 게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현재는 상당히 대부분이 잘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내가 이제 막 알아보고 따로 공부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그 잘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내가 뭐 서류를 제출하고 따려면은 막 돌아다니고 거기 가서 면대면으로 보고서 막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너무나 간편하고 쉽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개인 투자자들 중에 여기 한국투자증권이나 하나금융투자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 이런 것들은 워낙에 많이 하거든요. 그 기업들이 IPO 하는 이유가 이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IPO를 하는 건데 그 워낙에 지금도 뭐 공시 같은 거 이런데 보면은 막 유상증자 무상증자 안 봐도 뭐 전환사채권 뭐 탑업 없는데 여기는 일단은 여기 보면은 뭐 버킷 스튜디오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이 그 워낙에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호환이 안 돼 있으면은 모든 이제 키움증권에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전부 다 지금 요 각 주관사마다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나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건데 이거는 주주에 대한 권리거든요. 주주에게 증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뭐 키움증권이든 거기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전 주주거든요. 그럼 주주인데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 그리고 나한테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답변대로 아마 증권사에서 이제 안내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여기 이제 신주 배정일이랑 그다음에 청약일, 그다음에 납입일만 기억하시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삼자 배정, 뭐 납입하는 그런 공시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삼자 배정 한다 라고 이제 공시가 나오고 납입일이 또 있으면은 그 납입일 다가오면은 이제 장 끝나고 이제 시간에쯤에 납입됐다 그런 공시가 또 나오고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납입일에 우리가 이제 납입을 돈을 넣으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 좀 기다리면은 이제 여기 신주 교부 예정일에는 없는데 신주 상장 예정일에 이날에 이제 주식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증권사에 이제 전화를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한데요. 제가 내일 장 열리면은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키움증권 미래 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증권사 다 전화해봐서 한번 저도 공부할 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유증을 맞아본 적은 있지만은 납입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 무상증자를 그 생각지 못하게 당해본 적은 있고, 그러니까 뭐 유증 무증 다 당해봤는데 유상증자는 제가 돈을 넣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근데 무증
결국 호재긴 한데 무중 당했을 때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너스 50% 찍혀 있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질문 하나 더 있어서 이것도 그 유상증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배당 기산일이 20년 1월 1일인데, 자, 여기 보면은 신주의 배당 기산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월 1일자로 주주한테만 유무상 증자를 한다는 말인가요? 라고 질문을 이제 주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 말을 딱 떼서 보면은, 이 단어만 딱 떼서 보면은 배당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배당을 기산하는 일이다라고 되는 건데, 어떤 거에 대한 배당이냐?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신주. 새로운 신자에 주식 할 때 이제 주자 해서 새로운 주식의 이제 배당을 이제 사는 이제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날짜를 계산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기준을 정할 거냐를 이제 2020년 1월 1일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면은, 자, 배당 기산일은 이제 레코드 데이트입니다. of dividend payout이라고 되어 있고, 각 이제 주식, 이제 우리는 이제 HLB라고 돼 있죠. 이게 배당금이 계산되는 최초의 일자를 이제 말하는 날입니다. 이제 레코드 데이시고, 이제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계산하는 일자를 기준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이제 이 배당 기산일이라는 건데요. 자, 그 앞에 새로운 주식의 배당은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계산을 해서, 자, 실제로는 이제 뭐 납입일은 6월 5일이지만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배당을 준다고 했을 때 이때부터 계산을 해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올해 초부터 이제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이제 배당을 준다고 했을 때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저거를 왜 저기다 기록해놨냐? 이제 구주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깔끔하게 회계연도 개시일이 이제 배당 기산일이 되죠. 아까 말했듯이 회계연도가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2020년 1월 1일 깔끔하게 이제 새해 첫날부터 이제 배당 기산일이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회계연도가 이제 중간에 발행되는 신주, 이제 이번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달에 납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딱 중간 지났을 때쯤 이제 납입이 되는데, 이때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금 납입일을 달리할 수 있다. 이제 1월 1일로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럼 HLB는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해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영업연도 중에서 이제 지금 중간에 그 신주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유상증자. 지금 딱 시작하자마자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발행을 했을 때는 이제 영업연도 이제 개시일로부터 배당 기산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기대 배당액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여기 뒤에 이 납입일이 배당 기산일로 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요 납입일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 6월 5일 중간쯤에, 자, 이게 원래는 그 배당 기산일이 이제 납입일로 돼야 됩니다. 이때 이제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신주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전에는 이전의 거에 영향이고 여기서부터는 또 여기서부터의 영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 따라서 이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6월 달에 이제 납입을 했지만 뭐 직전 연도에 한 걸로 내가 인정해줘서 신주의 배당 기산일을 구주랑 이제 똑같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배당 기산일을 이제 그 6월 달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것까지 합쳐서 그냥 1월 1일부터 해줄게라고 된 거고, 만약에 뭐 배당을 받으면은 뭐 좀 땡큐죠. 땡큐인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현금이 이제 들어왔을 때 배당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는 일단 그 가시적으로 보일 때는 그렇진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주에게 유리하게 해준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는 회사 유보되어 있는 보유자본의 과목 대체 불가하므로,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실제로 늘진 않거든요. 돈이 실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목이 대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 넣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 넣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변한 게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냥 구주랑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의 배당 기산일이 2020년 1월 1일, 이거는 무상증자는 당연하게 이제 1월 1일이고, 여기 앞에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게 1월 1일이 아니라 한 6월 5일이어야 되는데 이제 회사 정관에 따라서 이제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1월 1일로 그냥 맞춰준 겁니다. 구주랑 똑같이 취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당을 이제 안 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해서 증권사 관련 문제랑 그다음에 신주 배당 기산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